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전남 지역민분들께서는 무엇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총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국적 상황을 보면은 이 사실 총선의 투표율 상승은 사실 사전투표에서부터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하고 6일에 걸쳐서 사전투표를 보니까 지난 총선에, 즉 다시 말하자면 21대 총선에 비교해서 보더라도 4.59포인트가 오른 31.28포인트인데요. 이것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투표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선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전체 선거 인수가 약 4,400만 명 정도에서 2,900만 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67%가 투표율에 참여를 했고, 또 우리 광주 전남 지역도 비교적 높은 이미 68% 정도를 상회하는 투표를 보였다는 지점에서 뭐 매년 선거는 뜨겁습니다만은 이번 22대 총선은 정말 전남에서도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정부의 중간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도 선거 결과 면밀하게 분석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정말 민심은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그리고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여권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었거든요. 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2석이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5곳에서 배출했습니다. 또 2022년 선거를 또 되돌아보면 전국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민의힘이 145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63석, 그다음에 이렇게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직전에 치루어진 그 이후에 치루어진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여당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이 표심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된 어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국민의 어떤 시선들을, 또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양 정치권들이 잘 기억을 할 것이다, 또 성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범야권이 커진 셈이고요.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다의 모습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전국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OECD 세계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 경제 한 10위권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도로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권과 야권의 일종의 정치 언어들 보면 거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정말 너무나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언제든지 싸울 수는 있지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또 국민의 안위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기후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정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인적 전환, 인적 개편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 또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다 오픈됐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거 책임을 묻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사퇴했다는 거.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는 생직사 사직생의 마음으로 이제는 이 국정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지난 2년간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형태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떠나서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와 또 집권 여당의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당권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권 어떤 이 당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후폭을 맞춰서 관리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선 주자급이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어떤 여당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가 8월이면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는 이제 이 시기가 도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당 대표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또 본격적 선거 이후에 또 이루어질 텐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어떤 이게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굉장히 큰 어떤 변화 또 내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지금 현재 공언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검 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겠다고 하니까요. 아마 뭐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비례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 야권들이 아마 이 현 정부의 굉장한 어떤 압박을 가할 여러 가지 어떤 법안들 또 특검 법안을 비롯한 국정의 전면적인 어떤 대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 전국이 좀 불안할 수밖에 또 없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여든 야든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서 이 민주당의 변치 않은 지지를 보여준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 어깨도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남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전남 현안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 전남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뭐 우리 잘한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사실은 인구 소멸,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지난 4월 1일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국가 통계 발표가 포털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지금 180만이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4월 1일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179만여 명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180만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기에서 주는 함의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자료를 또 국가통계 포털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심각한 것이 청년 인구 이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유입 인구는 없고 또 유출 인구는 많고 그래서 여기 지금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18년 기준에서 60만 8,960명의 청년 다시 말하자면 18세 이상 45세 인구가 지금 현재 지난 3월 기준만 보더라도 51만 명으로 급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말이냐면 불과 5년 만에 9만 명 정도의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들이 우리 전라남도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인구가 급감하다 보니까 아마 이 현상으로 한다면 23대 총선에서는 4년 이후에 있을 23대 총선에서는 우리 지역구 열석 수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지역의 어떤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 숫자가 또 더 줄어들고 더더구나 이러한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로 인한 모든 어떤 야기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지금 너무나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10분에게 우리 전라남도에 당선됐던 10분에게 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영혼을 바쳐서라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들이 또 본격적으로 지금 또 단행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우리 전라남도 유치를 위해서도 정말로 10분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10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전남 지역 전역이 사실은 본인들의 지역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국회의장 선거, 그다음에 각 상임위가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도 전략적으로 뭐 농해수위라든지 뭐 교육이든지 보건복지라든지 등등의 이 10분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서 지역의 문제가 다시 말해 우리 지역구, 소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전라남도 전 지역이 우리 10분의 국회의원이 공통된 지역구라는 생각을 갖고 호남 정치의 복원,
그 시발점, 다시 말하자면 10분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전략적으로 서로 단합을 해서 우리 전남 지역이 지금 처해 있는 인구 소멸과 또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이 상황들을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래야지만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이런 전남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미션을 22대 국회에서만큼 더구나 민주당 국회의원 10분 전원에게 우리 지역민들이 투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몰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로 다른 역대 국회에서보다도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이런 전라남도가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국책 사업들 또 기업 유치 등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10분의 국회의원들이 좀 똘똘 뭉쳐서 단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당선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아마 해남안도 진도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이제 국회 당선자가 되시겠지만 최고령이셨다는 이제 이 지점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보면은 지금 총 10석 가운데 특히나 이제 지금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네. 이쪽에 이제 우리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모두 정권 심판의 모두에서 더 이상 어떤 힘을 쓰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아까 10분의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5선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인 말씀도 그러시고 하지만 이제 차기 국회의장에도 또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완전하던 그 트랜스퍼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은 결과적으로 정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역 정치를 넘어서 국회의원들의 본질적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네. 대변하고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거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10분 한 분 한 분들이 다들 어떤 이력들이 화려하시고 또 역량들도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개 지역 10분 중에 어떤 한 분들 뭐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번에 어떤 이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어떤 뭐 최고령 당선자로 됐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호남 정치가 그동안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변방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남 정치가 복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어떤 식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굉장히 기대와 또 내지는 적극적인 성원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또 답보 상태인 전남 현안들이 있습니다. 의대 유치 그리고 광주 군공항 문제, 전남 동부 서부의 균형 발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무엇보다 이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동북권, 서북권이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 다시 말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전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의과대학 유치와 더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은 3,000명 규모고 또 추가로 지금 2,000명 배분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지금 다시 말하면 의사 단체와 네.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이 의과대학 문제 또 부속병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순천대나 목포대학이 조금 다소 적은 규모지만 같이 의과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천대도 약학대학도 있고 목포도 네. 약학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굳이 하나로만뿐만이 아니라 두 군데로 나누어서 또 각각의 또 두 군데의 또 부속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뭐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어차피 목포대학이 의과대학이 오나 순천대 의과대학이 오나 이것은 동서 간의 갈등은 이것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10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인들이 정말 서로 간에 협업해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현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 개인 생각은 어떤 두 대학 모두가 의과대학을 유치를 하고
것도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의과대학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성을 보장하는 그런 특색 있는 의과대학으로서 또 특히나 동북권의 같은 경우 서북권은 그렇고 또 동북권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지 또 거기에 또 중대재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특성화된 또 의과대학 또 내지는 거기 특성화된 대학병원 이런 형태로 한번 우리가 의지를 또 중지를 모으는 작업들을 우리 10분의 국회의원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동북권과 서북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매년 발표하고 있는 GRDP 지역 내 총 생산 지수를 보더라도 동북권과 서남권은 그 차이가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동북권은 어떤 뭐 우리 광양 제철이라든지 또 석유 화약단지들이 네. 있어서 여수, 순천, 광양만 보더라도 거의 70만 정도의 어떤 광역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전남 서부권, 즉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인접 한 8개 시군 지역은 대부분이 소비도시고 또 농어촌 기반의 1차 산업에 기인한 그런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서부권의 경우에는 동북권에 비교하더라도 격차가 심해지고 또 전국 단위로 보면 또 전라남도가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경제적 낙후성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10분의 국회의원들께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말하자면 지역 차원에 넘어서서 정말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의 신성장 산업 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어떤 예산 유치라든지 또 기업 유치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야지만이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미래가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했을 때 4년 이후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 22대 당선인들에게 반드시 냉정한 평가를 할 것이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또 해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정말 지역민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측면에서 우리 10분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4.10 총선 결과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아마 지역민분들과 국민들께서는 이 정쟁과 분열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는 모습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뭐 우리 뭐 대학에서 저도 뭐 시민교육이라는 교육 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정치인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고 또 국민의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의 대리자를 뽑은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전남의 10분의 국회의원들을 우리의 대리자로 뽑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고 또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을 실어도 줘야 되고 또 두 번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열색을 특정 정당에 몰아줬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지역민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역 소외 또 경제적 소외가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호남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를 비롯한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헌신이 없었다 한다면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우리 또 지역민들이 열망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 내의 어떤 열망들을 모아서 지역 발전과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적 발전, 즉 정치의 민주화를 선도했다 한다면 과거에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또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 의원들, 또 국민들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입장에서 전라남도는 정말 사직생입니다. 이게 사직생 생직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전라남도라는 이 다시 말하자면 이 천년된 이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이 이러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마 이게 자칫 이 행정구역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걱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지역민 입장에서는 지역민의 수준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 수준이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 수준이 지역민의 수준인 점에서 이제는 정치적인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동서의 어떤 균형 격차도 좀 극복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지역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정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우리 지역민과 우리 또 지역 정치인권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새로운 국회가 꾸려집니다.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만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